네, 돈의 주요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총선 결과를 정리를 해드리면서요.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인물 원희룡 지사를 꼽았는데요. 고 기자님, 첫 번째 키워드 원희룡 지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선에 직접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남다른 정치적 무게감 때문에 선거 이후에 아무튼 되게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원 지사 국내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선거 이후에 한동안 침묵하면서 도민사회와 정치권이 좀 약간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원희룡의 정치적 거리두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정치적 거리두기는 뭔가요? 네, 정치적 거리두기. 네. 원 지사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 그리고 SNS를 통해서 유독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권의 대권 주자들과 각을 세우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정치의 대안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재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자신은 중앙 정치에 기웃거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도민과의 약속 이거를 깨면서 올해 초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합류를 그렇죠.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 명확한 입장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들이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어도 대답을 안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 지난 화요일 도정 질문 자리에서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사실 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답변을 하셨죠. 뭐 우리 네. 저 아나운서님이나 리포터님이 뭐 열심히 방송하시고 그렇죠. 제가 또 기자로서 열심히 취재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사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같은 이유로 바른정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가에서는 바람 치는 대로 물결 부는 대로 시류를 잘 읽는 원 지사의 탁월한 정치적 감각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시각과 함께 현실적으로 야권이 괴멸한 상황에서 선택이 한정된 상황임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 지사의 정치적 거리두기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직을 맡을 때도 이 도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맡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 약속이 이번에는 깨지지 않나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나를 두고 다투는 인간들이에요. 나를 두고 다투는 인간들. 네, 네,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 명작극장에나 나올 법한 일을 오늘 또 이제 팡팡 뉴스에서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됐는데요. 네. 백조의 호수가 아니고 호수의 백조입니다. 네, 호수에 있는 백조를 두고 소유권 분쟁이 제기돼서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를 나를 두고 다투는 인간들이라고 골라봤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 호수에 몇 년 전부터 백조가 찾아오면서 이게 그 입소문이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골프장의 명물로 이렇게 관심을 받았는데 지난 8일에 한 목장 관계자가 경찰을 대동해서 이 골프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자신의 회사가 2009년에 원래 전시를 위해서 들여왔던 백조가 번식한 애들이다 라면서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즉 이 백조가 직접 이 골프장 호수까지 날아간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도도한 백조. 네, 백조가 도도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목장과 골프장 사이의 직선 거리가 12km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한 거리를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백조들이 굉장히 이 골프장 환경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어쨌든 골프장 측에서는 환경이 좋아서 온 것인 만큼 자신들이 불법 점유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동물을 어떻게 좀 강제로 가두거나 이렇게 서식지를 이동하는 것은 좀 약간 이것도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기를 두고 사람들이 다투는 줄 알면은 백조가 무슨 생각을 할지도 조금 그러게 말입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소유권이 누구냐도 중요하겠지만 백조가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저희가 팡팡 뉴스 통해서 많이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제주형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많은 분들 기다리셨던 제주형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의 온라인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에만 이 접수 홈페이지에 이 11만 명 이상이 몰렸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 네, 열기도 화끈, 지급도 화끈.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네, 행복 드림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주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 오프라인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긴급 지원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는데 제주도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심사 오래 끌지 않고 아주 바로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참 정말 정광석화처럼 역시 네. 5G를 선도하는 국가의 행정답게 정말 빨리 처리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모두 12,500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9,500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바로 이튿날 지원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33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심사 항목을 굉장히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하인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요일제 적용 대상이 맞는지만을 보고 빨리 처리해서 이런 지급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우려했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혼란은 없기는 한데 지금 조금 일부 사각지대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공무직 분들의 경우 이게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문제는 교육 공무직 같은 분들의 경우 이제 방학 그리고 지금 계약이 지연되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또 그리고 가정폭력 등으로 이렇게 지금 세대주와 별거를 하고 있는 위기 가정의 지원도 지금 약간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내부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형평성 논란이인 만큼 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확실한 보완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국가의 품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뭐 드라마 제목 같지 않습니까? 네, 품격. 요즘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좀 덜 갑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해외여행을 나간다 그러면 민간 외교관의 역할이다라고 한국을 이렇게 대표해서. 그렇죠. 얼마나 네.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개인이 나가도 그 정도인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면 그 품격을 유지해야 되는 수준이 얼마나 높아야겠습니까? 네. 직원을 해고하고 복직 명령을 무시한 외국의 외교 기관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이 어디냐면요. 바로 주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입니다. 일단은 사건 개요를 잠깐 설명을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영사관의 정규직 직원인 A씨가 직장 내 부조리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라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결국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 영사관 측이 불복해서 이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불복을 기각을 하고 복직 그리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이 고발 조치 이루어졌다는 거 보니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기관이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발한 이유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6개월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예전에는요. 그 영사관 수석 부영사의 부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그런 구설도 있었는데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마침 지금 또 당사자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네. 모쪼록 국가의 품격을 반영한 좋은 결론이 나오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계절이 뒤늦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종일 쌀쌀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고 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탐나는 제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